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 한다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모드리치나 토니 크로스 중 대체할 수 없는 선수들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레알에서 수년간 가장 대체하기 힘든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 그 자리를 수년째 항상 지키고 있는 숨은 주역, 아니 대놓고 주역.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카세미루입니다. 1992년 2월 23일 브라질 남부의 상파울루주 소재에 있는 인구 60만의 상호세 도스캄포스에서 태어난 카세미루. 그의 유년 시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로 3살 때 무려 카세미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홀로 카세미루와 그의 두 동생까지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매일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카세미루는 축구를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타지에서 경기를 한 후 매일 다른 집에서 쪽잠을 자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머니는 카세미루가 축구를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한 부분으로 봤을 뿐 그가 축구 선수로 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축구를 통해서 첫 주급을 받아온 어린 카세미루를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고 또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브라질 사람처럼 흥이 넘치고 파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가 바로 카세미루였습니다. 1997년 상호세 도스캄포스에서 축구학교를 개관해 어린 선수들을 모집하던 닐톤 모레이라는 카세미루를 처음 발견했고 상파울루 구단 측에 이 재능 넘치는 아이를 추천하기에 이릅니다. 카세미루가 상파울루 유스팀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02년 11세 이하 팀에서 엘리트 축구 교육을 받기 시작한 카세미루는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체격은 뒤졌지만 활동성과 패기는 월등했습니다. 공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움직임이 뛰어났던 카세미루는 여러 포지션을 두루 거치면서 자신의 다리를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카세미루는 양발의 숙련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상파울루 유스팀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할 때 슈팅력이 뛰어나 측면 공격수로 나섰지만 당시 테스트를 본 아이들이 무려 300명이나 있었죠. 이 중 뽑히는 인원은 단 50명, 300명 중 공격수로 지원한 인원 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아이가 바로 루카스 모우라였죠. 만만치 않은 경쟁 속에 카세미루는 공격수로 지원을 포기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은 단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 손을 듭니다. 원래 카세미루의 이름은 가시마로였지만 상파울루 입단 당시부터 이름이 잘못 쓰여지기 시작해 지금의 카세미루가 되었습니다. 상파울루와 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어린 브라질 유망주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고, 카세미루 또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죠. 상파울루에서 첫 월급을 타자마자 카세미루는 마트로 달려가 요크루트를 80병이나 잔뜩 사 마십니다. 어린 시절 요크루트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카세미루에게 이는 소박한 꿈을 실현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태클, 뛰어난 대인마크, 볼 간수에 능하고 몸싸움을 즐겨하는 그의 스타일과 브라질리언 특유의 탄탄한 개인기는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 공격 시엔 뒤를 든든하게 해주는 수호신과 같았죠. 2010년 18살에 1군에 승격한 카세미루는 7월 25일 마침내 산토스전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뒤 첫 골을 기록했고 이내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부름도 이어집니다. 2011년 아르헨티나전을 통해서 국대 데뷔까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상파울루에서의 활약은 유럽과 러브콜까지 날아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시 상파울루 감독 프랑코는 팀의 중추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인 카세미루가 팀을 떠나는 것은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파울루 보드진의 생각은 달랐죠. 팀 내에 카세미루를 대체할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언제든지 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카세미루는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2013년 2월 1일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군 임대가 아닌 2군 임대였지만 카세미루는 도전하기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잘하면 레알이 80억을 주고 산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상파울루에서 배웠고 또 행한 그대로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슈팅 또한 과감하게 때립니다. 당시 레알 2군 감독 토릴은 이런 카세미루를 보면서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은 1군이다 라고 말했고, 당시 1군 감독 주제 무리뉴 감독의 지시로 1군으로 콜업됩니다. 21살의 카세미루는 라리가 32라운드 레알 베티스전에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당시 레알은 마이클 애시앙이 부상이었고 사미 케디라와 사비 알론소는 모두 챔스 준결승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레알에서 절친이던 카카와 항상 붙어 다니곤 했던 카세미루는 무리뉴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이름판이 전술판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첫해 그가 나선 경기는 12경기. 그러나 그의 스타일에 매료된 레알은 완전 영입을 하기로 합니다. 챔스 8강 도르트문트전에서 후반 17분밖에 못 뛰었지만 도르트문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최대 성과 중 하나가 카세미로였을 정도. 재미있는 것은 2014년 7월 이 당시 20만 명이 참가한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팬투표에서 카세미로는 2,500표밖에 받지 못하는 팀 내 최하위 인기 꽝인 선수였습니다. 이아라멘디보다 뒤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주전 선수들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앙헬 디마리아, 사비 알론소, 이스코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며 자리가 없어진 카세미로는 잠시 포르투로 한 시즌 임대를 갖고 이곳에서 잠재성이 더 지기 시작합니다. 고급 축구의 배움은 카스티아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포르투였던 것입니다. 포르투를 6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려놓으며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레알로 복귀할 때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초 포르투는 성공적인 임대라 판단했고 92억을 제의해 카세미로 영입을 시도했지만 레알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2015-2016 시즌 안정적인 수비력과 패스는 충분히 주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감독 베니테즈는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지 않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단 감독으로 바뀌자 카제미로의 진가를 드러낼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단은 카제미로를 기용하지 않았죠. 중원에 모드리치, 크로스 그리고 한 명은 이스코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5경기나 지속되자 카제미로는 지단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단은 나도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카세미로의 말에 지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착해 뛰기 시작하면 절대 더 이상 뛰는 걸 멈출 수 없을 거야 라며 카세미로를 달랬죠. 그리고 레알이 26라운드 아틀레티코턴에서 패하자 카세미로가 선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부상만 아니면 카세미로는 항상 선발 명단에서 가장 먼저 쓰여지는 이름이 되었죠. 카세미로로 인해서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의 수비 부담이 적어지면서 공격적인 면을 더 자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레알의 쟁쟁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한 카세미로는 포르투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레알의 주전 선수가 되었고 14번은 그의 차지가 됩니다. 지단 감독에게 카세미로는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전술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년 전 엘 클라시코단에서 레알은 바르사의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에게 휩쓸렸지만 카세미로가 중원에 등장하자 경기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메시를 봉쇄시킨 얘가 바로 카세미로였습니다. 남미에서 긴 비행을 마치고 온 남미 삼총사의 체력도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과거 레알에서 활약한 마케렐레는 같은 포지션에 카세미로를 보면서 이런 평을 내립니다. 카세미로는 매우 영리하고 자리를 잘 잡는다. 여기에 골까지 많이 넣는다. 난 그만큼은 하지 못했다. 1994년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자 브라질의 레전드 마우로 실바는 에메르송, 질바르토 실바 등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브라질의 허리를 책임졌지만 그중 최고는 카세미로다. 카세미로의 주가는 폭등했고 맨유, 파리 등 여러 빅클럽들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레알의 선수를 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레알에서 150경기를 돌파한 카세미로는 이중 110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 76%의 승률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주전 선수가 된 지 3년 만에 6개 대회에서 4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3번의 클럽 월드컵 우승, 슈퍼컵 우승, 라리가 우승 등 14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물론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나고 휘청거린 레알에 살생부의 카세미로가 언급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코바치치, 마르코스 요렌테, 다니 세바요스 등 소위 카세미로보다 패식력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대체 자원으로 꼽혔지만 모두 카세미로를 밀어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2016 코파 아메리카와 2018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기대할 만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와의 러시아 월드컵 8강전에서 브라질은 카세미로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죠. 그러나 2019 코파 아메리카에서 마침내 우승을 만끽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카세미로가 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브라질 대표팀에서 카세미로는 팀의 균형을 맞추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측면의 마르셀로나, 네이마르, 중원의 짝꿍인 아르투르가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터프함으로 무장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2019-20 시즌 유럽 전체에서 가장 파울을 많이 한 선수는 몽펠리에 소속의 앤디 델로가 69번으로 1위지만 카세미로 또한 64개로 3위에 올랐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혹사 논란에 카세미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쉬는 것은 경기 끝나고 쉬면 된다라고 말하며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 레알은 카세미로와 2023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고 연봉은 73억에서 120억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가 연봉 190억을 받고 있어서인지 그럼에도 아직 저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카세미로가 빠지면 공백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용하지만 공수 연결의 핵심으로 240경기를 소화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명품 조연으로 우뚝 선 카세미로. 레알 공격수는 또 바뀔 수 있지만 중원 빌드업의 시발점은 앞으로도 카세미로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골잡이지만 이젠 팀에서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한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